내일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되는데 무죄한으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정 기자, 근데 이 모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일단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를 두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두 재판 모두 선고 시점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일단 내일 변론이 종결이 되면 3월 중순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탄핵안을 인용하게 된다면 대통령 거리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5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역시 3월 중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5월 중에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이 형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서 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이 1심 6개월, 항소심, 상고심은 각각 3달 안에 종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도 심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선 레이스 중에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상고심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1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5월 중순에 치러질 이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또 헌재 탄핵 심판 평의와 판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앞서서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가 14일, 11일 만에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 2주를 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탄핵 심판 결과보다 더 일찍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윤정 기자 설명 들어봤는데 박상수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단 어떤 게 더 먼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그 시기까지. 현재 뭐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떤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달리기죠, 달리기. 달리기가 지금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도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만큼이나 공수처, 검찰, 경찰의 관계만큼이나 상당히 미묘합니다. 우리 서로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약간 견제도 하면서 경쟁 관계로도 보면서 약간 공수처랑 검찰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헌재가 대통령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짓게 됐을 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둘이 지금 현재 거의 달리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기 시작을 했던 게 헌재의 빠른 속도를 보면서 사실상 고등법원에서 26일에 결심하겠다고 거의 꽂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거의 법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그 미묘함이 있을 거고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서로 빠르게 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럴 것 같고 전 국민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지난 한 3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이었어요. 그냥 그 대결이었고 시간이 많죠.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단죄를 했는데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법원이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먼저 내면은 다른 한쪽은 부담이 생깁니다. 영향을 받아서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서로 약간 먼저 내기 위한 약간의 눈치 게임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치훈 부의장님, 일단 여당에서는 보면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은 계속해서 12월 3일 이후로 시종 1관 사법부의 뭔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뭐 공수처나 뭐 헌법재판소가 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아니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절차적 문제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결과가 명백하다.
지금 너무 대통령의 다 주장들이 다 탄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 문제, 사실 그래서 선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결과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인용이 나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건 사기 탄핵이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고 싶은 건데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졸속이다 주장을 했지만 지금의 예상 시간,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과 같이 14일, 11일 그보다 조금 더 걸릴 경우 과거에 가장 오래 걸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91일이 걸렸는데요. 네. 아마도 그거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며칠이라도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시간도 좁고 뭐 마지막 오늘 오늘 있을 최종 변론에서 무제한 변론 기회도 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는데 아마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좀 그런 준비들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내일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당의 목소리가 준비됐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아마 포괄적으로 국민에 대한 뭐 사과 말씀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처라든가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 뭐 사과도 담겨야 되고 뭐 선처도 해주는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6필로 굉장히 좀 작성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어떤 얘기들이 이 외에 좀 더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나마 우리 당에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발언 같은 이런 지점이거든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지점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체포조의 존재라던가 국회 침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 자체를 부정하기 힘든 각종 증언과 물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명령과 지시를 따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발언은요. 사실상 대통령이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발언입니다.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거지. 사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전형적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지점인데 사실 어제 그 조선일보에서 하나가 단독이 나왔어요. 약간 단독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과 개헌에 대한 어떤 네. 정치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이뉴스라는 매체에서 바로 이걸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시간쯤 뒤인가 바로 나오면서 그런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후 진술 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면은 그렇다면 그냥 또 계엄은 정당했다. 나는 정당한 계엄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체포 지시 같은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제 그 뒤에 뉴스를 보면서 네. 그리고 또 그 윤곽근 변호사의 그 발언을 보면서 그렇게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좀 마지막 카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마지막 문단을 좀 떠올려 보면 네. 거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헌법 수호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뭔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일관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입장을 거의 똑같은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문단은 거의 똑같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뭐 내일 최후 변론 갖고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대통령의 발언은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 뭔가 결집시키기 위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좀 일으키기 위한 이런 발언들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지 않다 보니 자꾸 여소야대가 자꾸 발생하고 네. 그걸로 인해 국정 혼란이 나오니 임기를 맞추자 대신에 중임제로 가자 요 얘기였는데 대선 총선 맞추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그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맞출 수 있는 임기는 지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논의해왔던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신 이 메시지를 왜 나왔느냐? 임기 단축 개헌을 던지면 국민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따지지 않고 아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뭔가 하려고 하네라는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에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이 아닐까. 결국 메시지는 국민들 중 보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내일 최후 진술 앞두고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전국 곳곳에서 뭐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윤정 기자, 이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 종로구 도심에 이 찬반 집회 인원이 4만 명 정도가 운집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추산 3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면서 비판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11,000명 정도가 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티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화력을 더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캠퍼스로도 번졌습니다. 여기에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들까지 난입을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탄핵 찬반 집회 그리고 분위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주말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내용 보면 탄핵 인용되면 뭐 혁명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이름 부르면서 위협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갈수록 좀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 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지금 낮아지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불공정한 절차 진행, 체포 구속 단계의 무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이 분노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협박성의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중도층이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확 돌아서는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정말 좀 어찌 보면은 제가 조선일보의 최근의 그 보도 그 스탠스를 보면서 약간 걱정스러움이 있었는데 오늘인가요? 사설에서 드디어 이제 약간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사설에선가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바로 석동현 변호사도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선언을 또 했죠. 네, 그러니까 최고를 이러한- 앞두고 뭐 승복 메시지가 담겨진다는 말도 계속 그쵸. 많은 분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 이제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는 기본적인 법원의 판결에도 그거를 승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위험해집니다. 내전 사태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절대 이끌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